오늘 10시에 무슨 뭐 긴급 방송이라고. 예, 장인수가 지금 방송 끝났나요? 아직도 하고 있나? 아 근데 쟤네들이 사실 이번에 이제 뉴스공장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 그 봉지욱, 장인수, 이명수, 예, 이거 뭐 거의 가짜뉴스 3인방 수준이에요. 본인들 방송에서 무슨 뭘 그렇게 주섬주섬 쳐먹으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합니다. 그리고 그 어디 찌라시에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그냥 시청자들이 그 팩트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마구 짓거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오래된 얘기예요. 응? 얘네들이 지금 이런 짓거리 하면서 돈벌이 하고 있었던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지금 뉴스공장, 뭐 조블쇼 같은 큰 채널 나와가지고 이런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사고가 크게 벌어지니까 지금 심각하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지. 벌써 몇 달 동안 이 지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예? 그리고 뭐 이명수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이 좋아 기자지. 기자로서 훈련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걸 찌라시 방송이라고 하는데 유튜버들이 컨텐츠가 빈곤하고 공부를 안 해요. 정치평론을 하려면 공부를 안 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논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 못지않게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식견과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튜브 방송이 가능한 거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뭐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서 이런 그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국에서도 방송을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저도 이제 매일매일 방송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유튜버들이 정치 유튜버를 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공부들을 안 해요. 공부를 원래부터 안 한 사람도 많고, 그 평소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도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니까 이게 귀찮은 거야. 사실 귀찮지.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우리 최평은 진짜 천재야. 매일 뭐 두세 시간씩 와우 대본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 저렇게 잘 떠들지? 와 아는 게 진짜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방송을 하는 건 두세 시간이지만 방송 준비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이슈라는 게 정치 이슈라는 게 매일 바뀌잖아요. 뭐 이란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뭐 국제 정치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검찰 개혁 이슈가 나오면은 검찰 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뭐 정치학에 대한 인식 의식도 있어야 되고 정치학 공부도 해야 되고 그때그때 뭐 이슈가 매일 달라지잖아. 그럼 매일 공부를 안 하면은 그 정치 유튜브는 하기가 어려워요. 컨텐츠 그러니까 시간을 유지하기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버들이 컨텐츠가 빈곤해져요. 컨텐츠가 없으니까 그 뭐 정치 유튜브 한다는 사람들이 먹방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러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하느냐 그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스스로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뉴스를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짜 뉴스인 거지. 컨텐츠를 그 자가 발전시켜 가지고 방송을 하더라. 그리고 그 유튜브도 지금 경쟁이 심하잖아요. 유튜버들이 사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거는 뭐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야. 무슨 얘기냐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버리면 당연히 가치가 하락을 하죠.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잖아. 근데 지금 유튜브 소비자들은 제한적인데 유튜버들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너도 나도 정치 유튜버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거든. 사실 뭐 정치에 대해서 누구나 한두 마디 할 수는 있잖아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 한잔 하면서 다 정치평론가 하잖아. 그러니까 야 나도 저기 최한욱이 정도 저 정도 얘기는 저 정도 방송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너도 나도 정치 유튜브에 끼어들어. 그런데 공급은 이미 시장은 레드오션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차별화된 컨텐츠가 없으면은 여기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소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은 유튜버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유튜버들은 야당이 되면 좋아요. 야당이 되면은 더 좋아. 왜냐하면은 일단 컨텐츠가 많아져. 막 까면 되니까.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하면 진보 유튜버들이 돈벌이가 잘 되고,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하면 보수 유튜버들이 돈벌이가 잘 돼요. 왜냐하면 보수 유권자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전환길이 뭐 고성국이 이런 데 기대게 되는 거야. 답답하니까. 그리고 야당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유튜버들 방송이라도 보고 있으면은 대리만족이라도 하잖아요. 막 욕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돼야 좋은 거예요. 유튜버들은. 야당이 돼야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진보 유튜브들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수기가 오는 거야. 비수기가. 근데 그 비수기가 언제까지 오느냐? 5년 동안 오는 거예요. 5년 동안. 5년 동안 비수기야. 그리고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그렇잖아.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까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유튜버들한테만 그 소비자들이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에도 여러분들이 그 기대하는 컨텐츠가 뭐냐 하면은 뭔가 폭로를 해주고 막 까주고 이런 좀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이런 그 방송을 하는 걸 소비자들이 선호를 해. 그러니까 진보 유튜버들은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하면 막 깔 수 있잖아. 막 까니까 막 대통령도 까고 뭐 장관도 까고 막 까니까 시청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을 했잖아. 왜 깔 사람이 없어요? 누굴까? 깔 데가 없어 지금. 진보 유튜버들이 깔 사람이 없잖아. 그렇다고 민주당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민주당을 깔 수가 없고 또 대통령을 깔 수도 없잖아. 깔 게 없어. 그래서 5년 동안 비수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집권을 하면은 집권 시기에 맞게 어떤 컨텐츠를 좀 정비를 하고 또 시청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기 이제 기반을 넓혀야 되는데 이걸 못 해요. 그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래갖고 계속 뭘 까? 뭘 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장동혁이 또 뭘 잘해주면 좋은데 장동혁이 하는 게 없어요. 장동혁이라도 뭔가 자꾸 파이팅을 해주고 장동혁이 막 뭘 사고를 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장동혁 때문에 좀 짜증이 나 있고 이러면은 장동혁이라도 어떻게 까가지고 국민의힘이라도 까가지고 어떻게 좀 먹고 살겠는데 이게 장동혁이 일을 너무 잘해 지금. 대통령을 너무 잘 도와주고 있어. 그리고 장동혁이 까는 데 대해서 뭐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까야 이게 지금 내가 돈벌이가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까야 이게 돈벌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그러면 저처럼 이제 정청래를 까면 돼요. 그러잖아. 문조털레를 까면은 먹고 살기가 좋지. 그러니까 저는 성수기가 온 거야 오히려. 야당 때보다 지금 더 좋아요. 지금 여당이 되니까 더 좋은 거야. 대통령께서 일 잘하니까 컨텐츠 맨날 나오죠. 게다가 문조털레가 깽판 치니까 또 컨텐츠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집권을 하니까 성수기가 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니 김어준이 입장에서 조국이 입장에서 그리고 그 문조털레 유튜버들 입장에서 못 가잖아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대통령도 못 가고 대통령 갔다가는 이제 지들 망하죠. 대통령도 못 가고 그 문조털레도 못 가고 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저 깔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그 컨텐츠를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까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허수아비. 김어준이 잘 쓰는 표현대로 하면은 깔 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깔 놈을 만들어내. 그래서 야 정성호 까자. 그 정성호를 까면은 대통령은 안 까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성호 까자. 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뭐 봉우 까자. 와. 그리고 취재력도 없고 공부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찌라시. 그 다음에 저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방송을 해요. 진짜 한심한 거지. 그리고 지들 스스로 낚이는 거야. 아니 봉지욱이 뭐 취재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완전히 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개 다 기본이 공개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정보를 독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기자들이 정보 독점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전 정보의 주권과 정보 주권 이런 게 지금 실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큰 차이가 없어. 왜? 예전에는 국무회의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뭐 딱 가가지고 취재를 해보면 국무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기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생중계, 업무보고 생중계, 뭐 다 생중계야. 그리고 뭐 웬만하면 SNS에다 못 써요. 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SNS에다 다 써. 그래서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대한, 청와대에 대한 정보를 얻는 속도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청와대에 대한 정보를 얻는 속도가 똑같아졌어요. 누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 SNS를 먼저 보느냐야. 이재명 TV를 누가 먼저 보느냐의 차이지, 기자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보다 더 정보를 빠르게 지금 그죠?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깊이도, 정보의 깊이도 차이가 없어요. 정보의 깊이가 차이가 없어. 왜?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 공적 라인을 통해서, 공적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없어요. 없어.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정치 유튜버들이 취재력보다는 분석력이 중요해져요. 왜? 정보가 평준화됐기 때문에 취재력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취재는 의미가 없어지잖아. 누구나 다 아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취재력은 더 이상 효용 가치, 경쟁력이 없는 상태가 됐다. 정보력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김어준이랑 저하고 똑같은 출발선에 섰다. 김어준이 그 이전에는 정부 고위층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정부 고위층에 이제 빨대를 꽂고 고급 정보를 먼저 많이 획득을 했지. 고급 정보가 많았어요, 김어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공장이나 뭐 다스베이더를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들, 국민들이 잘 모르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김어준의 정보력이나 저의 정보력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정보력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김어준이 비교 우위가 사라진 거야.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분석력의 싸움인 거예요. 정보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드느냐. 예. 그래서 지금은 기자의 시대가 아니고 저는 평론가의 시대라고 봐요. 그죠? 제가 이제 뭐 그런 말씀 드리잖아. 기자는 사냥꾼이에요. 나가서 그 멧돼지 잡아오고 노루 잡아오고 이런 이제 그 식재료를 만들어 오는 게 기자의 역할이야. 이게 이제 취재의 영역인 거죠. 근데 식재료가 지금 너무 풍부해졌어. 많아. 지금 막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뭐 칠면조, 닭고기 막 많아. 그럼 이 시점부터,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을 때는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중요했죠. 먹을 게 없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사냥꾼이 중요하죠.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무슨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이걸 따지게 됐습니까? 아무거나 그냥 그죠? 배불리 먹으면 그만이지. 근데 지금 현대사회로 오니까 요리사가 더 중요해지잖아요. 사냥꾼보다는. 재료가 넘치니까 지금. 그럼 요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요리를. 요리를 잘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내놔야 돼. 그게 이제 기자는 사냥꾼의 역할이고, 요리는 제가 평론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론의 시대가 열린 거야. 그동안은 취재의 시대, 기자의 시대였는데, 그래서 김어준도 주로 주진우 옆에 끼고 주진우가 여기저기서 정보 수집한 거 가지고 장사질을 해온 거예요. 북만삼님 역시 시대를 잘 읽고 분석력 탁월한 까왕님, 근데 돈 흐름도 같이 하시면 금상첨가일 텐데, 뭐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찌라시 갖다 방송을 한다. 뭐 카더라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방송이 계속 문제가 생기지. 지금 유튜버들이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러니 아니 찌라시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맞는 내용도 있지만, 찌라시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 중에
맞는 얘기가 사실인 얘기가 20-30%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 놓고 방송에서 무슨 대단한 정보라도 있느냐 그 찌라시를 읊어대고 있으니 그게 다 가짜 뉴스지. 아니 찌라시가 진짜 뉴스면은 그게 왜 찌라시로 나옵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지. 가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찌라시라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튜버들이 어둠의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 걸, 즉 포르노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상파에서 포르노를 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시청률 많이 나온다고 지상파에서 어둠의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를 야 요즘 우리 KBS, MBC 망하게 생겼다. 이대로 가다가는 뭐 드라마 시청률이 1%도 안 나온다. 그래 우리 드라마 내보내지 말고 포르노 내보내자.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정치 포르노를 틀고 있는 거야 지금 대부분의 유튜버가. 그래요. 어디서 확인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그냥 카더라 뭐 그렇다더라 뭐 들은 얘기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믿을 만한 소식통이 확인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퍼뜨리고, 또 우리 시청자들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정보를 다루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분을 못하고, 봉수님, 까왕님 오늘부터 까황하세요. 분석도 좋고 비유도 찰떡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까황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까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까왕으로 남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 본인들이 뭐 어디 쫓아가가지고 취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런 가짜 뉴스의 근거에서 자 이게 또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짜 뉴스의 근거에서 시민의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가짜 뉴스가 시민의 어떤 정치적 행위로 이어지게 되고, 그 시민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야. 정치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이 가짜 뉴스가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대한민국 이게 제가 심각한 문제다. 이 가짜 뉴스 문제 해결을 못하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특히 AI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가짜 뉴스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은 나중에 심각한 정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이 가짜 뉴스 문제가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태, 이재명 정부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지금 접어든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벌어진 사건이 오늘 그 장인수 기자가 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좀 분별력이 없어요. 저도 뭐 그 양반 유튜브 하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저 기자로서 과연 훈련된 사람인가 라는 저는 의구심이 가더라고. 분별력 자체가 없어. 이 얘기를 내가 방송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 유튜버들 많아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저 보세요. 맨날 고소고발 당하잖아. 근데 제가 한 번이라도 재판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 4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찍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를 고소고발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도 서영교한테 또 끌려가가지고 조사받고 왔잖아.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제가 기소된 적이 있냐고. 기소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팩트만 가지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방송 내용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저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이제 훈련된 거예요. 방송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그 다음 평론가로서 훈련된 거예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하호호님, 전 중도이지만 이재명 찐팬이 됨 요즘 믿고 보는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들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 거예요. 기본적인 훈련. 팩트에 대한 엄정함. 이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카메라 약간 이상해졌네요. 오늘 장인수 기자가 뉴스공장에서 어떤 사고를 쳤는지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뉴스 영상 일단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장인수 기자님은요, 또 걱정하시는 거가 뭡니까? 걱정하는 거 말고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하고. 중요한 거, 단독 보도입니다. 그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네.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 검사한테 그럼 문자를 보냈다고요? 전달한 문자- 방법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따로? 그래서 그 답을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뭐 이런 뜻을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와 개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그렇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 네, 여기까지는 이거는 팩트고요. 검사 사이드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까지 말할 수가 이거는 없어요?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요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 취재한 거를 말씀드릴 텐데 왜 구분하냐면 여기서부터는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 취재 내용입니다. 앞에는 그냥 드라이하게 팩트만 전달드린 거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한테 직접 듣지 않는 팩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요. 그 말한 사람이 대통령 뜻이라고 참칭한 건지 어떻게 하냐는 거지. 내 말의 요지는. 그거는 모르죠. 그건 그게 모르고. 대통령의 뜻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건 대통령의 뜻이겠구나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입니다. 요즘 대통령 뜻을 파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그 정부 관계자고요.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제발 공소 취소 해줘라.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나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일단 쭉 얘기해 보세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말기 혹은 임기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당연히. 지금 제기된 범죄 말고 새로운 범죄로 뭔가로 제목까지 정해놨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으로. 네. 직권남용을 왜 얘네들이 생각하게 됐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그 발언을 보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와 잘한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데 법조인들은 아닌가 봐요. 걸리는 게 있나 봐. 대통령이 저런 것까지 저렇게 얘기해? 저거 위험한데? 요거를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라고 검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쌓고 있다 그거를. 네,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를 그거는 열심히 저는- 보면서 저거 직권남용인데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가 요거는 걸렸냐? 검찰 사이드에 들은 뭐가 거죠. 걸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니네들이 보기에 그럼 뭐가 가장 직권남용 같냐 물어보니까 동부지검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팀 전담 수사팀을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통령이 백혜룡을 넣어주라고 지시합니다. 네. 요거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 수사를 잘하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수사팀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요거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 요런 식의 계산을 하면서 지금 업무회의나 이런 걸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는 검찰 사이드에서 들은 건데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를 임기 말에 수사하기 위해서 쌓아가고 있다. 그렇죠. 쌓아가고 있다. 그거는 네, 직권남용. 전형적인 검찰의 행태지. 이게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무서운 게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 좀 해줘라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지금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 그 말을 한 사람 공소 취소를 해준 친명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내버릴 수 있겠다. 당연히 그렇겠지. 예, 그렇게 요 나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건 그래서 나는 그 누가 말한 사람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난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는 게 그렇죠. 이 말을 어떻게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지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면 되는 것이 대통령이 누군가 시켜가지고 거래를 할 사람의 성격도 아니거니와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법적으로 실제 그렇게 걸리죠. 말을 했다면 네. 대통령을 팔았을 가능성이 아니 있다는 근데 거고. 공소취소에 네. 특정 사건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예. 지금 자기들이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어준이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서 공소 취소를 하면 되는 문제지. 예. 이거를 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 있는 고위 관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인수가. 고위 관계자가 일선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청탁을 합니까? 청탁이 아니죠, 이거는. 예, 이것이야말로 이제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그냥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장인수가 취재한 내용이 사실이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검사들에게 고위 검사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게 범죄 행위가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장인수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공적 라인을 통하지 않고 고위 관계자가 그 밑에 있는 검사들한테 압력을 가한 것이고 뭔가 이게 또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소 취소를 해주면 지금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공소 취소를 해주는 대신 뭔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거잖아요. 뭐 검찰개혁과 관련된 거잖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사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하해준다. 이런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에요. 이거는 청와대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대통령 뜻이다라고 이해를 할 만한 그런 인물, 최측근이 검사들에게 저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라면 그거는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늘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자고 나왔어요. 국민의힘에 이거는 먹잇감을 완전히 던져준 거예요. 자, 국민의힘 박정훈 검개혁 거래설에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한 주장이 제가 볼 때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검찰의 과 거래를 시도를 했다라면 이거는 명백한 특검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검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특검이 아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장인수가 오늘까지도 오늘 아까 뭐 해명 방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팩트라잖아. 사실이라잖아요. 그럼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지금 이 발언이. 이거는 청와대에 도전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제도 김어준이 뭐 대통령이 레드팀이니 이런 헛소리를 했다. 그러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건 그런 차원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폭로를 한 거야,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유튜브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가짜뉴스였다, 장인수가 헛소리했다, 뭐 이렇게만 이제 방송을 하던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거는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어준이 쿠데타란 거다. 장인수 데려다 놓고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에 검찰의 칼끝을 그죠? 밀어넣기 위해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길을. 이건 명백한 이적행위고 범죄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수사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팩트라는데 장인수가 오늘도 본인 제가 실수했습니다. 시청률 인기 끌고 싶어서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예? 그 검찰에 올가매려고 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게 명백한 가짜 뉴스라는 게 뭐 김어준도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거를 법무부에서 지휘를 해서 공소 취하하면 돼요 지금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제 공소 취소 모임도 만들고 뭐 조작 기소 특위도 만들고 공소 취소 특위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국정조사 정도 하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서 대통령 관련된 사건 조작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면 공소 취소가 되는 겁니다. 미카 기무라님. 경공도, 장인수도, 봉지욱, 주진우, 전부 이건 당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거론.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든 거예요 지금. 범죄 일단 용의자로 만든 거지 여러분. 용의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최측근, 대통령의 뜻이 반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도 물론 뭐 면책특권이 있어서 임기 중에 수사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은 청와대는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그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에 가서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대통령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죠 위법 행위에 연관이 되면 법을 어기게 되면 헌법이건 일반 법이건 법을 어기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잖아.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응? 대통령이 연관돼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야. 물론 뭐 지금 민주당 지금 뭐 여의도 상황을 놓고 볼 때 뭐 대통령 탄핵이 발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은 명백히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을 그런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왜 불법을 하냐고요? 합법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복만삼님 공치모 110명 의원들 전부 나서서 기자회견해라. 김어준은 민주당과 정부 일에 손 떼라고. 아니 합법적으로 할 수 있잖아.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법을 어기면서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정성호 장관 불러다가 야 공소 취소해라. 뭐 여론이 어떻게 나오건 공소 취소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서 공소 취소하면 끝이에요. 그 문제가 될 게 없어. 뭐 여론이 좀 나빠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뭐 그 쉬운 일을 놔두고 몰래 검사들한테 가가지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몰래 가가지고 그거를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로비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볼 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어준도 지가 들어봐도 저게 말이 안 되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니까. 저거는 뭘 조사해 볼 필요도 없어요.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게 그냥 확인이 된다고. 참 장인수나 봉지욱이나 욕심만 많지 머리가 안 돌아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본인이 취재를 했다? 팩트가 있다? 그럼 팩트 내놔봐. 아니 오늘 긴급 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뭐 10,000명 이상 갔다고 그러대. 그럼 팩트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미친놈이. 너 임마 감옥 가야 돼 이제.